상처 입은 과실이 더 맛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처 하나 없이 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보듬어가면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결과값이 아니라 과정값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과정값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인생 일막, 성공으로 가는 고민의 흔적들 두 번째 영상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4가지 특별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특별한 차이는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나은 내일은 그냥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공으로 가는 도전 여정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날 때마다 상처받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혹시 옹이를 아십니까? 옹이는 나무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을 뜻하지만 굳은 살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옹이 박힌 나무는 갈라짐과 뒤틀림에 강하기 때문에 주로 버팀목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옹이가 박힌 나무를 톱질해 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톱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무의 옹이는 상처의 흔적입니다.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옹이는 몸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응축시켜 놓은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쉽지 않은 톱질의 수고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옹이는 나무에게 몹쓸 짓을 했던 인간들에게 그렇게라도 한풀이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옹이 박힌 나무를 켜보면 상처 하나 없는 나무와는 구별된 아주 독특한 문양을 만날 수 있죠. 나이테처럼 깔끔함은 없지만 굴곡진 삶이 빚어낸 옹이의 흔적은 그 어떤 예술작품에 뒤지지 않을 만큼 독특한 문양을 뽐냅니다. 마치 시대를 빛낸 예술가들이 굴곡진 삶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듯 옹이는 나무를 대하는 사람들의 예술 혼을 자극하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옹이는 다를까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없듯 상처 없이 성장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옹이는 치유의 과정이 힘들고 지난한 시간이 요구되죠. 반복된 상처엔 굳은 살이 배기듯 인생의 옹이도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일까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말하죠. 상처 있는 과실이 더 맛있다고 말입니다. 꽃을 가꾸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꽃의 향이 더 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정식 경기에 안 내보냈다. 매일 아침 6시간씩 오로지 기본기만 가르쳤다.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인터뷰를 종합하면 더 나은 내일은 그냥 얻어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웅정 씨도 대단하지만 아버지의 혹독하고 고된 훈련을 버텨낸 손흥민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하는 어린 시절, 훌륭한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 견뎌낸 인고의 시간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월드클래스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견지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들일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덕분에 여기저기 고통받는 사람들이 즐비하죠. 그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불경기라서 그런지 뭘 해도 안 돼. 정치가 엉망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될 턱이 있나.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어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나무랄 수도 없죠. 지금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극도로 불안전한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정치, 경기, 사회 상황, 환경 변화 등과 같은 탓으로 돌리면서 포기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과 늘 무언가 도전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차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창가에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해서 결과가 어떠하든 경험값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할까요? 두 번째 차이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해도 추려보면 문제의 초점은 두세 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A4 용지 한 장을 꺼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걸림돌의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두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각각의 요소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머릿속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문제라고 해도 단 몇 개의 문제로 추려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머릿속 고민이 몇 가지 고민으로 압축된다고 할까요? 세 번째 차이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저격수가 무서운 것은 단 한 발을 쏘아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총을 난사한다고 해서 적군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했다면 그 다음은 단순화시킨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생각과 시선이 다른 쪽을 쳐다보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단순화가 마치 틀린 것처럼 의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남의 떡은 언제나 크게 보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행력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듯 아무리 문제의 본질을 알았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되고 말겠죠. 몰라서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대하는 자세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별한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상처 있는 과실이 더 맛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꽃의 향이 더 짙다는 것을 믿고 버텨내야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은 내일을 만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네 가지 차이가 발견되는데, 첫째,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둘째, 문제를 단순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셋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행으로 옮기는 실행력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의 희망까지 추운 겨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대 업적은 60대에서 70대에 의해서 성취된 비율이 35%나 됩니다. 그리고 64% 이상의 세계적인 업적은 60세 이상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하니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고갈TV 시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인생 2막 은퇴 해법을 찾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